우리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토니 어워즈에서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는데요.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을 거머쥔 박천유 작가는 이 트로피를 식탁 위에 올려놨다는 말로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YTN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천유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YTN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지금 네. 너무 신기합니다. 네, 다시 한번 토니상 수상 먼저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로피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습니까? 아니요, 첫날에만 식탁에 놔뒀고요. 그 네. 다음 날에 저의 이름을 각인을 새기기 위해서 다시 토니 어워즈 주최 측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네, 토니상 시상식이 이제 뭐 7시간이나 걸려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마라톤 같다라는 좀 표현을 네. 쓰셨어요. 네. 그날 얘기를 조금 저희가 듣고 싶거든요. 일단 너무 긴장이 됐고요. 지금처럼. 그리고 아침에 혹시라도 상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수상 소감을 미리 대본을 쓰듯이 준비를 네. 했거든요. 저와 윌 레넌슨 작곡가가요. 작가이자 네. 작곡가. 그래서 그걸 연습하고 외우고 그리고 시상식 레드카펫도 했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긴 하루였어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는 정말 마라톤의 피니시 라인을 다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어쩌면 해피엔딩의 어떤 탄생 배경에 작가님 개인사도 뭐가 녹아들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로봇들의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의도하셨다고요? 네, 영감을 얻었을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교제한 분과 헤어지고 또 아주 친한 친구가 병으로 세상을 떴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좀 스스로 치유해야 했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들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왜 나는 항상 누군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였고요. 그러다가 인간이 점점 잃어가는 잊고 있는 어떤 유대감 같은 것들을 로봇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민자로서 아무래도 브로드웨이에서 겪은 텃세 같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배경은 안 돼. 뭐 처음에는 이런 종류의 인식도 좀 있었다고요? 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꽤 많은 제작자분들이 저희와 계약을 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근데 네. 그중에 어떤 분들은 만약에 한국이 배경이면 아무래도 주인공들을 아시아 배우들로 한정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티켓 파워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 변경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런 어떻게 보면 역경을 또 딛고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수상 배경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화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오리지널 스토리이거든요. 네. 어떤 유명한 원작이 없는, 근데 지금 현재 브로드웨이에서 원작이 없는 뮤지컬은 굉장히 드문 경우가 되어버렸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을 배경으로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또 거의 처음이고요. 그리고 한국인 창작자가 쓴 것, 좀 한국의 정서가 많이 녹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들이 아마 차별화하는 점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현지 배우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에서 K 뮤지컬의 참뜻을 좀 알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뮤지컬 지금 어디까지 좀 와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한국의 뮤지컬 산업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왔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한국인 캐릭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럼 대부분 어느 나라를? 아무래도 서양의 원작 소설이라든지 서양의 위인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특히 대극장 공연들 중에서는요. 네. 자, 우리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대표하는 말 중에 이제 회전문 관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브로드웨이에서도 재관람 문화가 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유사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놀랐는데요. 브로드웨이는 아무래도 티켓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 보니까 네. 재관람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관객분들 중에 20번 넘게 관람하신 분들도 제가 따로 뵌 적이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한국의 관객분들처럼 자신이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는 작품에는 기꺼이 여러 차례 관람하시는 모습, 진지하게 작품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 등이 되게 한국과 브로드웨이 관객분들이 비슷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회전문 관람의 개념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격차가 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물가의 차이란 게 있으니까요. 자, 이번 작품 이른바 위류 콤비, 그러니까 윌 에런슨 작가와 또 함께 창작을 하셨는데요. 자, 작가님에게 어떻게 보면 에런슨 작가는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같이 창작을 하는 파트너이기 전에 거의 17년째 매일 보는 쌍둥이 같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이고요. 지금 첫 뮤지컬을 쓴 지가 13년이 되었고요. 네. 한 명의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굉장히 성실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오늘도 연락을 좀 하셨습니까? 네, 여기 오는 차 안에서 지금 YTN에 가고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네. 자, 영감을 받은 배우로 또 손석구와 전미도 배우를 이렇게 꼽은 것이 기사에 정말 많이 실렸습니다. 이들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따로 좀 있을까요?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네. 어떤 배우분들하고 작업을 하고 싶냐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특정 배우를 일부러 언급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창작자에게 배우란 항상 영감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거든요. 네. 이 두 분 같은 경우 저에게 그런 존재였던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혹시 따로 배우님들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까? 전미도 배우하고는 며칠 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다음 주에 저녁을 먹자고 얘기를 했고요. 네. 손석구 배우님은 최근에는 연락한 적이 없어요. 뉴욕에 촬영 때문에 오셨을 때 문자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영상 보시면 손석구 배우님 연락을 좀 먼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니상을 받고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 국내 공연에 관련해서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소신도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10월 말에 이제 10주년 국내 공연도 한창 준비 중이시죠? 네, 지금 새로운 극장으로 저희가 옮겨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네. 디자이너님이 열심히 무대에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새로운 연출님과 함께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웨이 버전의 한국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게 2028년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사실 아직 저도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은 사항이고요. 제작사 측에서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 자, 브로드웨이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의 창작 환경은 작가님이 보셨을 때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다릅니까? 일단 브로드웨이는 공연 산업의 역사가 굉장히 훨씬 더 길기 때문에요. 모든 분야들이 굉장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돌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브로드웨이는 모든 절차를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보셨을 때 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하면 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작품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차분하게 제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연 네. 예술이라는 건 아무래도 더 많은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충분히 준비가 되고 무대에 오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저 호흡이 길다는 게 좀 어떤 말씀이신지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사실 두세 달 공연을 해서는 성패를 가리기 힘든 게 공연이거든요.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오픈런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관객들이 충분히 찾아주시는 한 몇 년이고 공연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애초에 제작비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더 많은 부분이 무대에 투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보통 두 달, 세 달 정도의 공연 기간을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밖에 투자를 못하는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관객들 덕분에 브로드웨이에서 고집을 꺾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자,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저쪽 보고 말씀해 주시면. 네, 이 말씀을 항상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사실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작가는 아직까지 아니라서 만약에 한국 관객분들이 충분히 성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작업을 하면서 무언가 수정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쉽게 더 수락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관객분들이 워낙에 저희와 이미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정서를 믿고 끝까지 브로드웨이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 제작자분들도 도와주셨는데요. 특히 저희 한국 공연 제작사인 NHN 링크도 되게 중요한 순간에 투자를 해주셔서 저희가 무사히 공연을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곳이 어쩜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남으로써 자라날 수 있게 지지해준 든든한 토양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을 거머쥔 박천유 작가와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